예. 제가 북한이 신어놓은 빨갱이래요. 아, 북한이 심어놓은. 네, 예. 제가 빨갱이 때려잡는 게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게 이제 원본입니다. 어디다가 예. 보여드려야 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정면을 바라보고 카메라를 향해서. 예. 이제. 박선원 의원이 썼다라는 루머가 돌아다니는데 아, 예. 어떻게 그렇게 그 SF 소설에 나오는 부분에서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대단히 놀랍습니다. 예, 그렇군요. 변론기일에서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차장님이 그 정치적 중립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아, 그것 중 하나가 인사청탁을 7번 한 적이 있었다. 그 국회에서 좀 알려진 부분도 있었다고 조태영 원장이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번에 나와 있는 인사청탁설은 대부분 아까 네 종류의 메모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홍장원이가 민주당하고 관계돼 있다는 부분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은 박선원 의원하고 계엄 당일날 예. 문자를 하지 않았냐. 예. 아니 그날 저녁에 제가 문자를 박선원 의원하고만 통했나요? 많이. 아니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많이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혹시 여당 의원한테는 전화 안 왔을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통화를 한 거 아닙니다. 통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통화도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한 거 가지고 그러는 부분인데 예. 지금까지 박선원 의원하고 제가 뭔가 연결돼 있다는 부분은 그 문자밖에 없어요. 그 다음번에 헌재에서 김 변호사가 저한테 혹시 대북 공작금 떼어먹었다는 것 때문에 박선원 의원한테 약점 꼽혀 있지 잡혔냐?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물어봤죠. 예. 제가 보기엔 거기에 대한 새로운 버전인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지난번 정부의 인사청탁한 거를 마치 박선원 의원한테 미루는 것처럼 조태영 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왜냐하면 조태영 원장님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거든요. 마치 박선원 의원한테 그때부터 청탁했기 때문에 너 그때부터 뭔가 잘 알고 꿍꿍이가 있지 않아? 이런 얘기인데 저는 박선원을 정보위 때 의원에 만난 거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딱 예. 유일하게 한 번 있는데요. 예. 제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사를 할 때 예. 박선원이 특보로 하면서 현지 출장을 할 때 예. 출장으로 오신 특보 박선원을 만나서 그날 저녁에 저녁까지 한번 식사를 하고 예. 필요한 부분의 일정을 좀 지원해 드리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예. 잘못 짚었고요. 사실은 이게 아니 땡 굴등에 연기 난다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태영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작년 여름에 있는 정보위 때 박지원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 박지원 본인이 의원님이 SNS에 올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한테 그때 손가락을 탁 집으면서 예. 내가 국정원장 할 때 7번 인사청탁한 사람이죠? 라면서 밖에 좀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누가 7번 인사청탁을 해요? 이러면서 좀 약간 대드는 부분으로 얘기했더니 예. 아니 저렇게 얘기하니까 건방지다 그러지 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예, 정보위원장한테 저거 사과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해프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나 박선 의원이나 다 제가 인사청탁했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들 하지 않으셨나요? 예. 김태호 안보실 1차장하고 고등학교 동문이다. 또 김영현 경호처장하고 육사 동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각을 지면서 저를 코너에 많이 몰아넣을 때였어요. 국정원의 실세일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뭐 국정원장을 흔든다. 뭐 등등. 그래서 아마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부터는 박지원 의원이 저는 한번 손 봐줘야겠다. 그래서 한번 콱 때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국회 뭐 질의에서. 7번씩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있는 게요. 예. 다음번에 박지원 원장님을 뵈면 정말 7번 저에 대해서 인사청구를 한 분이 있으니까 여쭤보고 싶고 오히려 궁금하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평생 은인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느 누가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부모도 저를 힘들죠. 위해서 인사청구를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싫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에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던. 예.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그게 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그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첨부했고 뭐 두 번째는 박근혜 탄핵 때 무슨 뭐 신문 기사를 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좀 잘못 보신 것 같고요. 아마 직무실에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직무 대리를 할 때 2023년 12월 달에 직무 대리를 할 때 국정원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설명한 자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언론에 실어진 내용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언론에다가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예. 뭐 박근혜 탄핵 때 뭐 그때가 언제인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기억해서 그거를 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뭔가 오류가 있으신 것 같고 하여튼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한 그 전과 그 후에 있어서의 원장님 모습이 대단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요즘에 제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말을 바꾼다. 말을 바꾼다. 심지어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라고 하고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라고 등등 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야 루트가 있으면 이렇게 그 바로바로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조태원 원장님이 12월 6일 날 12시에 정보위원장실 앞에서
이례적으로 자청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그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는 저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는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을 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 직원들한테 명예를 걸고 나는 홍장원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서신을 보내셨어요. 국정원 직원들한테. 국정원 전 직원들한테. 아하. 근데 전 직원들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카톡으로 그 주변에 있는 외교부나 지인들한테 다 보내셨어요. 예. 명예를 걸고. 그런데 지난번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약간 말씀을 바꾸셨어요. 보고를 받긴 받았다. 홍장원 차장이. 예,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했다. 근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얘기까지만 들었다. 이 내용은 저기 유튜브에 다 남아 있으니까 혹시 제 말이 사실일까 싶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예. 12월 3일 당일은 더구나 제가 국정원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는 그 시간은 TV에서도 계엄군이 국회를 진입하고 있고 시민들하고 국회장계자하고 얽혀서 엄청난 부분의 KS가 반복되고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 말이 꼬이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술을 먹어서 혀가 꼬였다 하더라도 예. 그 혀를 풀어서라도 알아들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냥 정치인들 체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방첩사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방첩사 말고 누가 잡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저는 조태영 원장 말씀이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게 아까 처음에 제가 불편하고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 헌재에서 저렇게 생으로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 다 똑같은 나하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생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생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예. 방금 말을 도대체 몇 번 바꾼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이 사람을 경질한 부분을 합리화할까라는 부분을 후딱 찾다 보니까 예.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간 거죠. 국정원 직원에게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은 거의 소잡는 칼을 들이댄 거거든요. 또 조태영 국정원장은 김건희 여사 문자도 하고 그 국면에 성일종 국방위원장과도 연락을 하고. 저는 또 하나 혹시 이거 말 잘못했다가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거 추정입니다. 예. 며칠 전에 성일종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법무부 차관한테 예. 홍장원을 왜 검찰 조사 안 한다고 막 추궁하셨죠. 예. 저는 평소에 성일종 의원이 굉장히 점잖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저러시지? 전 답이 풀린 것 같은데요. 국정원장께서 헌재에서 성일종 의원과 굉장히 친분이 좋으신 분이고 수시로 통화했다는 통화 내용이 나왔네요. 예. 혹시 그거는 국방위원장 여당 국방위원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를 하게 함으로써 특별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 혹시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이 갑자기 어제 헌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재명, 한동훈 정치인 체포면 큰 비밀인데 만일 알았다면 어떻게 경질했느냐? 큰 비밀이란지 아셨네요. 그게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게 왜 큰 비밀이죠? 그 큰 비밀을 12월 3일 날 저녁에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지난 6차 변론에서 를 얘기합니다.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 같다. 이제 알겠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의심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있는데.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진술이 일관되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다른 사람들처럼 간접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반드시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편집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증언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차장님이 그 12월 5일이었나요? 김태호 1차장과 문자를 교환하죠. 텔레그램 메시지로. 예. 그때 이제 어떤 대통령에게 충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박했던 게 비상계엄의 발효 시점부터 11시 30분에 정부직 회의가 이르기까지 국정원장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마 이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통상 가까운 비서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이제 보안 유지를 하셨죠. 그때 집사람들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도 10시 23분부터 11시 반까지 한동안 국정원장이 미싱 상태였어요. 제가 왜 국정원관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대통령 전화도 받고 연영사령관과 통화를 하나? 국정원장이 없어서요. 그러면 당시 비상계엄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저의 인식은 그렇게 절박했는데 11시 30분에 국정원장이 왔을 때 원장님 비상계엄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하셨어요?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그때부터 뭔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라고 답변해요. 어제 헌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밑에 사람이 언제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느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전쟁 났어요. 음. 지금 전쟁 났는데 원장님 이게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는 부분이 없는데 혹시 원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 서로 하려고 정무직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호 1차 장관의 문자.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마음이 급했어요. 예. 그 다음날 다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 행동하고 있었지만 예. 저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현재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이 안정화가 안 됐다고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우려가 컸잖아요. 지금은 뭐 사령관들이 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군사 개입하러 나올 때는 그러면 뭐 마음 먹고 나온 거예요? 첫 번째로 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한 마음이 컸고 우려라는 건 2차 계엄에 대한 우려였습니까? 2차 계엄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2차 계엄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차 계엄을 유발할 수 있는 2차 군사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아하.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은 그 전에 우려였고 예. 뭐 정보기관 요원으로서 이제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워스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었겠죠. 예. 두 번째는 자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도 사실 진심으로 그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직접 못 나실 테니까 그래도 국정원장 정도의 직위 계신 분이 나셔서 야당하고도 좀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위기를 좀 약간 소화하는 부분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대통령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예. 뭐 대국민 사과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거랬어요. 네. 그때는 제가 보기엔 조금 제가 뭔가 예. 약간 그 당시상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약간 놀라움이나 예. 약간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걸 뭔가 해보겠다고 뭐 나름대로 원장님한테도 건의도 하고 김태호 차장 통해서 대통령께 뭔가 말씀드리려고도 하고 뭐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청문회 발언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발언 영상을 저희가 잠깐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저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공직자로서 대한민국 나라를 생각하는 진심이 느껴졌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말씀하실 때 우리 차장님 어떤 마음이셨는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소위 말하는 블랙이니까 이름도 가짜를 썼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부분의 생활을 평생 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그 또 국회에 있는 정보위도 대부분 다 비공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원장님처럼 뭐 청문회 나간 경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보니까 방송사 카메라도 막 있고 기자들, 의원님들 또 관련된 부분의 증인들이 잔뜩 있는데 예. 사실은 그날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감정이 많이 복받치고 좀 이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다 싶은데 예. 저도 왜 저런 발언을 제 스스로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했는데 예. 골수 그 꼴통 보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또 다른 정치적 보시는 분들은 좌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내용만을 보면 정말 나라를 위하고 나라의 안정을 원하는 건 진짜 좌파라 보수죠. 그러면은 굉장히 점잖으신 거예요. 그런가요? 제가 저기 뭐 이름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저기 국민의힘 전 대변인의 김민수라고 분당 쪽에서 뭔가 출마하시려 했던 분이 있는데 예, 대변인. 제가 예. 깜짝 놀란 게 예. 제가 북한이 신어놓은 빨갱이래요. 북한이 심어놓은. 네. 예. 제가 이것도 또 하나의 SF 소설이구나 싶은데 제가 부모님이 이북서 내려오셔가지고 한국정과 월남전을 참전하셨고 저도 사실은 40년 동안 너 40년 동안 뭐 했니? 하면 빨갱이 때려잡는 게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면 우리 박지원 앵커도 빨갱이에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제가 빨갱이면 다 빨간 겁니다. 저도 공군 장교 출신이고 저희 아버님도 육군 장교 출신이셨는데. 그러시군요. 예. 주태영 원장이 또 이제 그 원장님 체포 명단을 적었다고 한 장소가 이제 공관 근처 공터에서 이제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적었다라고 했는데 주태영 원장이 그 공터 아니라 그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시간 동선 다르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그 보안 시설인 국가정보원의 CCTV를 공개하면서까지 말씀하시는 몰랐고요. 저도 그 CCTV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의 과학 정보를 활용해서 제 기억을 보정하겠다는 것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자, 11시 6분에 직무실에 있었으면 그 여인영 사령관하고의 통화는 사실상 그 중간에 살짝 전화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10시 58분하고 11시 6분이거든요. 예. 그럼 조태원 원장님, 저 10시 58분엔 어디 있었어요? 관저하고 그 본청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차로 이동하면 한 3분 거리예요. 국정원에 있는 감찰실이나 나름대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진 거고 아이고 우리 그 보좌관도 얼마큼 탈탈 털었을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안쓰러운데 예.
확인된 부분이라면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다가 반박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잘 됐다. 제가 여인영 사령관과의 통화 내역이 있으니까 예. 그 통화 내역이 시간대별로 나온 부분을 제 핸드폰으로 통화하니까 다 제출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이 CCTV가 있으면 제가 8시 이후, 그러니까 8시 22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국정원에 들어와서 제 행적이 분단이 아니라 초단위로 보이겠네요. 예. 그럼 어느 지역에서 메모를 했고 어느 지역에서 뭐 통화를 했던 부분이 샅샅이 나타날 텐데 예. 11시 6분에 사무실에 섰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날의 제 동선을 쭉 연결해서 여인영 사령관과의 통화 내역하고 딱 연결하면 아주 땅마다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다음 주 20일이죠. 10차 변론길까지 잡혔고 네. 우리 차장님도 한덕수 총리 그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또 추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셨습니다. 참석하실 예정입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뭐 헌재에서 그렇게 채택이 됐다고 하니 뭐 절대로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예. 제가 이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부분이 저희 아버님 황해도 분이거든요. 예. 아버님이 매일 조선일보 보셨어요. 저도 조선일보 보기 때문에 2대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조선일보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홍장원 메모 작성 시간 장소 모두 거짓. 11시 6분에 직무실에 있었다. 11시 6분에 관저에 있었다. 이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모두 거짓입니까? 사람이 장소와 시간을 완전히 틀린다는 것은 이상하다. 메모 내용 자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홍 전 차장 메모의 진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사설로 쓰셨어요. 예. 홍장훈이라는 이름으로 사설을 쓰셨어요. 이거 돌아가신 아버님이 같이 보시면 너 굉장히 큰일을 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로 취조받는 느낌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당시? 제가 검사한테 취조받았고 경찰에도 취조받았잖아요. 예. 근데 증인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고 예. 재판정이라서. 예. 근데 조금 의욕이 강하신 거겠죠. 의욕이. 뭐 예.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저를 자극해서 약간 좀 이렇게 슬립통에 말을 좀 실수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걸 수도 있고 하는데 예. 하여튼 그분에 있어서의 압박이 뭐 심리적으로 충분히 압박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좋아하시겠죠. 본인이 심리적 압박을 했는데 예. 본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하니까. 12월 6일 우리 차장님이 이제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비상겸 당일 대통령의 그 체포 지시 싹 다 잡아라 라는 지시를 폭로를 하셨었는데 그날 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상향이 바뀌셨는데 다시 작년 12월 6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12월 6일이면 그 정보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아까 화면에 봤던.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12월 3일 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으면 아, 그냥 할 걸 그랬나요? 그냥 뭐 국정원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 뭐 예를 들면 호랑이가 이빨은 빠졌더라도 발톱이야 있겠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근본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에서는 뭐 동의할 수가 없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제 메모가 어떻게 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다음에 14명, 16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자꾸 다리 아니라 손가락을 보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예. 이제는 조금 한 템포 뒤로 물러서서 아마 이제 20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그 헌재 변론을 나갈 것 같은데 예. 이제는 우리 예. 제가 감히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약간 큰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어떡하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죠? 지금 뭐 체포자 명단이나 국가에 난입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그동안 많이 성숙해 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뭔가 나름대로 그동안 챙기지 못하던 부분에 피폴이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대한민국에 나가야 될 미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 저 707 중대장 출신이에요. 예. 제가 사실은 80년대 707에서 특전사대 중대장을 했기 때문에 제 부하 중에 광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나이가 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지켜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사건에 훨씬 더 예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언론에 처음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장군님들이나 사령관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707 요원들은 그날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헬기에 탑승해. 그 헬기에 탑승해 할 때 국회에 간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아마 특전요원 한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탄을 싣고 공격용 헬기에 오를 때 야 드디어 우리가 작전을 하는구나. 평양에 내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탑승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전투에 나가는 거야. 작전을 나가는 거야. 그럼 그 많은 707 용사들은 죽음이라는 걸 뒷전에 두고 임무 완수를 위해서 707 그 임무 헬기에 탑승한 거예요. 저는 국민들께서 군복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실망하셨겠지만 그 순간 많은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된 부분에 대해 충성심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찡한 마음으로 심지어는 최근에 특전사 요원들의 뭐 전역
자수가 막 늘어난다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예. 군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연봉을 많이 받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군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국민들의 지지, 응원, 지나갈 때 어이구 고생해요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결국은 군대 생활을 하는 건데 예.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드는데 제가 헌재 갔다 오면서도 마지막에 나와서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하여튼 여건에 이렇든 저렇든 빨리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제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출연해서 약간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말도 많이 하고 하여튼 저기 실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귀엽게 봐주십시오. 예, 마지막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육사 출신으로서 저도 공군장교 출신으로서 또 우리 국군의 명예를 마지막에 지켜주신 것 자체 대신해서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